혹시나 지난번처럼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은 링크를 다시 파서 또 다시 새롭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항상 9시 55분에 시작한다라는 거 기준점으로 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조선 후기를 배우고 있어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그중에 우리는 후기를 최설희님이 대략 배우고 몇 분 정도 있습니다. 해요? 대략 정도 30에서 35분 정도? 우리 지금 수업이 30분에서 35분 정도 해요. 지금 계속 단축 수업 중이죠. 못 들으시면은 나중에 EBS 온라인으로 대신 들으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혹시 중간중간에 서리처럼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꼭 역사뿐만이 아니라 뭐 학교 돌아가는 이야기라든지 어떤 질문이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온라인 수업하는 이유가 뭐야?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자, 어쨌든 자, 조선 후기를 나눠보면은 17, 18, 19세기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연치 않게 정말 딱딱딱 떨어져줘서 너무 고맙죠. 우리는 지금 17세기에 있는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효종, 현종, 물론 앞에서 광해군도 여러분 배웠지만 자, 효종, 현종, 숙종까지 여러분들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경종은 제가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교재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영조, 정조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경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짚고 넘어갈 겁니다. 오늘은 딱히 필기할 내용까지는 없는 것 김서정님이 같아요. 2222 음, 김서정. 예, 서정이도 어서 오시고요. 자, 조금만 먼저 복습을 먼저 하자고 한다면 우리 효종 때는 여러분들 북벌을 이야기했었다. 근데 북벌을 이야기했던 이유도 뭐예요? 내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명분이 쌓기라 그랬었죠.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서인 세력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북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종 때 역시 예송도 결국 뭐와 관련된 거예요? 왕의 권위와 관련된 거였었죠. 1년이냐 3년이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다. 그걸 바탕으로 왕을 우리와 같은 사대부로 볼 것인가? 왕을 특별한 존재로 볼 것인가, 왕권에 대한 논의,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인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숙종 때에는 환국은 뭐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서인이 권력을 다 잡았다 싶으면 확 왕이 뒤집어서 남인에게 주고요. 남인이 권력을 다 잡았다 싶으면 확 뒤집어서 다시 서인에게 준다. 판국자의 뒤집을 판을 뒤집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환국이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물론 이 과정 중에 뭐 인현왕후라든지 십인장씨라든지 승빈 최씨라든지 이런 여인들이 이용당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벌이든 예송이든 황국이든 간에 결국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왕권 강화예요. 결과적으로는 왕권 강화예요. 왕에 대한 권위를 신하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왕들이 노력하는 과정인데 그 중에 황국 정쟁은 조금 비정상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음. 자,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우리 원래 서인과 남인이 갈등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최후의 환국 때에는 숙종이 희빈장씨를 사약을 내리면서 남인이 사라졌어요. 근데 장옥정이 어쨌건 뭐 명확하진 않지만 남인 계열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죠. 혹시 출석 체크 안 하신 분 있으면 미리 지금 출석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출석 체크 하신 것들이 다 보너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쨌든 남인 출신의 장옥정. 자, 장옥정의 아들인 경종이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인이 권희님이 완전히 2500일 권희. 독점을 할 줄 알았는데, 자, 서인이 또 둘로 갈라져요. 어떤 식으로 갈라지냐? 서인 입장에서는요, 야, 이거 경종 요거 왕으로 인정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확 바꿔보니까 왜? 왕의 자리를 제외한 모든 권력을 지금 서인이 독점한 상황이었거든요. 아님이 예, 이렇게 출석 2524 체크 해주시면 제가 박민주. 나중에 따로 해드릴게요. 체크는. 자, 그런데 이 서인이 그래서 둘로 갈라져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직 경종이 세자일 때, 야, 어떻게 경종을 바꿔? 세자를 어떻게 교체해? 근본인데 성수빈님이 말도 안 돼. 2423 라고 하는 성수빈.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 괜히 여기다 그려놨네. 쉽게 얘기하면 경종을 박이현님이 지지하는 서인 2525 세력을 박이현. 소론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아유, 그리고 이거 안 되겠어. 확 바꿔버려야겠어. 라고 하는 것을 세력을 우리는 노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종을 지지하는 사람, 경종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남이는 완전히 아웃이 됐어요. 일단은 그렇게 알아둡시다. 여러분들 선생님 조현우님이 남이는 뭐고요, 노론은 2428 뭐고요, 조현우. 소론은 뭐고요. 몰라도 돼요. 지금 당장 몰라도 됩니다. 지금 당장 몰라도 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기회가 됐어요. 특히 오프라인 수업할 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때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서인이 경종을 인정하는 팀은 소론, 반대하는 사람은 노론. 뜻은 간단해요. 젊고 조금 나이 들었다. 소론 사람들이 경종을 인정하였고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이가 많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노론 계열의 경종을 반대했던 사람들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아직 숙종이 살아있는데 노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도 세자를 이렇게 대놓고 반대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숙종 입장에서도 이 경종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그 숙빈채 씨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술이 출신 내가 동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숙빈채 씨의 천하디 천한 무술이라고 하지만 아들이었던 연인군이 남아 있었다. 자, 이 연인군이 되게 총명하고 괜찮아. 그에 반해서 이 경종은 뭔가 흐리멍텅하고 몸도 약한 것 같고 그래서 게다가 지금 쫓겨난 남인 계열의 사람이기도 하고 숙종 입장에서는 이런 흐리멍텅한 경종보다는 연인군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 여기에 노론도 합세하여서 경종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숙종이 경종에게 대리청정을 시켜요. 대리청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이 있고요. 세자한테 나 대신 정치해라라고 하는 게 대리청정이에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왕이 믿고 경종에게 대리청정까지 맡겼으면 숙종이 경종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대리청정을 했을 때 경종이 실수를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왕의 자질이 없네.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리고 경종을 쫓아내고 누구로 교체할 수 있어요? 연인군으로 교체할 수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경종 입장에서는 약간 뭐라고 할까 살얼음 위를 걷는 느낌? 실수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은 쫓겨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쫓겨난 왕들은 살아남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광해군 빼고는 거의 다 죽었어요. 광해군 같은 경우가 정말 특수한 케이스지 비참하게 생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았지 대부분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경종이가 조심조심하는 거야. 그런데 뭐 머리가 나쁜 거였는지 보신주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리청정을 할 때 경종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 본 적이 없어요. 자, 신하들이 어떻게 항상 질문하면 무슨 대답을 하느냐? 알겠다. 심히 고려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제에 대해서 물어봐도 알겠다. 심히 고려해 보겠다. 정치에 대해서 물어봐도 알겠다. 심히 고려해 보겠다.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고려해 보겠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이 대리청정을 하는 동안 신하들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경종한테 윤승주님이 전하 2527 윤승주. 심히 고려하겠다는 말 말고 본인의 의사를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경종이 뭐라고 하느냐 알겠다. 내 그 말도 심히 고려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의견을 숨긴 채 그냥 뭔가 희미한 이미지로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노렸는지 혹은 본인의 성향이 그래야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시간은 흘러갔고 흠집은 잡을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숙종은 나이가 들어서 어쨌건 죽었어요. 이제 죽은 다음에 김진우님이 2403 경종이 왕이 김진우. 되었습니다. 자, 근데 노론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겠지. 어쨌건 내가 깎아내리려고 했고 내가 뒤집어 엎으려고 했었던 왕이 세자가 왕이 되었어. 노론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또 노론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왕을 제외한 모든 자리를 지금 누가 독점하고 있었느냐? 노론이 독점하고 있었다. 여러분 기억나요? 비변사의 힘이 강해지면서 신하의 힘이 강해졌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변사, 삼사, 이조 전랑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독점하게 되면은 권력의 대부분을 독점할 수 있었다라는 거 비변사 이야기 들었다고 한다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노론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에이, 왕자리 빼고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 좀 불안불안하잖아. 그래서 경종이 즉위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어도 왕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니까 제안을 합니다. 경종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경종, 당신 지금 아직 30대인데 후사가 없다. 다시 말해서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까 빨리 세자를 결정하자.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세자를 결정해? 그의 동생인 연인군 있죠? 이 연인군을 세제로 삼자라는 거예요. 세자는 아들이고요. 제는 아우제자죠. 내 아우를 아들로서 삼아서 가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이거 굉장히 불충스러운 이야기야. 아니, 신하가 왕이 지금 아직 30대밖에 되지 않은 건장한 나이에 있는 왕인데 빨리 세자 결정하래. 그것도 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충직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지. 아, 지금 빨리 후사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 후궁을 더 들여서 빨리 왕자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당신 언제 죽을지 몰라. 당신 지금 경종 보니까 좀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으니까 빨리 세자부터 정하자. 그것도 동생으로 정하자. 이거 진짜 되게 무례하고 되게 불충한 행동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때 소론은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반대를 하였지만 결국 노론이 밀어붙이고 경종이 그냥 오케이 해버립니다. 알았다. 니네 뜻대로 할게라고 오케이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핀체 씨의 아들인 연인군이 세자가 됐습니다. 근데 노론이 이제 좀 뭐라고 할까? 내가 만들어낸 세자가 다음에 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뒤가 든든해.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어떻게 하느냐? 경종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경종, 우리 연인군에게 대리청정까지 시키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건 진짜 해도 너무 막 나간 거예요. 아직 30살, 30대의 왕이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정정한 나이의 왕에게 지금 자신의 동생을 세자로 삼고 여기까지도 좀 되게 문제가 있는 행동인데 요게 더 덧붙여서 너 왕 이제 정치 그만하고 동생인 연인군에게 권한을 넘겨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너무 무례하죠 사실은. 이거는 신하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상. 너 왕 물러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노론의 이야기를 경종이 오케이 받아줍니다. 알았어, 그냥 니네 하자는 대로 할게 해버립니다. 이랬더니 막 소론 사람들도 난리가 나고 하다못해 누구까지 얘기하느냐? 연인군까지도 이거 내가 절대 받을 수 없다. 형님, 이거 내가 받으면 난 정말 불충한 사람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기서 경종이 이것마저도 오케이 해버립니다. 알았어, 그래도 해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제 소론 사람들이 다시 경종을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다시 물러야 된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소론의 이제 조태구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막 눈물로써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종이 그렇지? 이거는 내가 해도 너무했지라고 해서 노론이 제시했었던 이 정책을 확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안 되겠어. 알아서 포기하지 뭐. 라고 해서 대리청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노론 입장에서는 갑자기 공중에 붕 뜬 거야.
분명히 노론이 오바를 좀 했습니다. 근데 소론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고 연인군조차도 반대했어요. 근데 노론이 밀어붙였어. 근데 그냥 멍청한 경종이 멍청해서 그냥 오케이 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경종이 확 이 모든 걸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나 뭐 받아들일 수 없어. 자, 이제 불안불안한 상황이야. 근데 갑자기 경종이 3, 4의 관원들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야, 3, 4의 관원들 너희들 비판 제대로 안 하네. 3, 4의 역할이 뭐예요? 감시와 언론과 비판이었죠. 너 지금 노론 애들이 나를 능멸하였고 제대로 된 정책을 피지 않았는데 어떻게 노론 애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아? 너희들 제대로 된 거 맞아? 라고 하면서 3, 4의 관원들을 다그치고 확 다 교체해버려요. 자, 이 시그널을 딱 읽은 소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노론을 막 공격하지. 이거 역적이다. 어떻게 왕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노론 사람들을 다 몰아붙이니까 이때 경종이 확 사람이 바뀌어 있어. 실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될 만큼 이 순간 갑자기 목소리도 커지고 맨날 심히 고려해보겠다, 알겠다, 고려해보겠다라던 그런 왕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큰 목소리로 이 노론을 비판하고 노론 세력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을 씁니다. 노론이 오바했지 뭐 명분도 없잖아. 어쩔 수 없이 노론은 아웃. 왕을 제외한 모든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노론이었지만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걸 망각한 거야. 그럼 경종은 어떻게 했던 걸까? 정말 꾸준하게 이 숙종의 자신을 대리청정시켰을 때부터 침묵하고 함정을 차근차근 파서 어떻게 나를 반대했던 세력이었던 노론을 어떻게 한 거야? 그냥 한꺼번에 확 뒤집어 엎어버렸지. 이거 누가 한 거야? 아버지였던 숙종이 했던 뭐예요? 환국이지게 또 확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영민한 사람이었던 거지 완전히. 자, 이제부터 그러면 경종이 노론을 확 제거하고 소론을 등에 업고 새로운 자신만의 정치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파. 몸이 아파요. 잦은 설사와 그 다음에 열이 자꾸 올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대. 그래서 뭘 하지도 못해요. 어느 날은 시름시름 앓다가 겨우 뭐라고 할까 입맛에 맞는 음식 밥을 못 먹다가 이제 게장이랑 생감을 조금 이제 입맛에 맞았나 봐요. 그걸 좀 맛있게 먹었대. 근데 그걸 먹고 나니까 그냥 막 설사를 하고 열 떨어지고 난리가 난 거야. 여러분들 혹시 이제 나중에 좀 선생님 한의학은 잘 모르지만 약재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바라보던 이제 연인군이 우리 형님 이러다 죽겠다. 우리 형님 이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약 좀 이거 좀 써봐라. 어이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어이들이 막 제시하는 것들이 잘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연인군이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약 좀 공부했는데 지금 형님의 열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럼 그 열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삼과 부자라고 하는 약초를 써라. 우리 인삼은 뭔지 알죠? 부자라고 하는 약초가 있어. 이게 몸에 열을 끌어올리는 약초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인삼과 부자를 써서 열을 좀 끌어올려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이들이 반대했대. 지금 내가 쓰는 약이랑 이 약은 맞지 않다. 그랬더니 연인군이 야, 지금 상황이 오늘 내일 지금 우리 형님 죽게 생겼는데 왜 니네 의견만 옳다고 하냐? 한번 써봐. 라고 해서 인삼과 부자를 달여서 경주에게 먹였더니 어쨌건 잠깐 화색이 돌아요. 열도 쭉 올라오고 코끝에 열기가 올라온다 싶었더니 잠깐 괜찮았더니 확 또 폭풍설사하고 죽었다고 해요. 자, 그렇게 경종이 죽게 되고 연인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연인군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치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남이는 아웃이 되어 있어요. 노론과 소론이 있었고요. 노론은 아웃이 될 뻔했다가 지금 경종이 죽어버렸지. 아이고 기사회생했네요.
더군다나 노론이 밀어주던 사람이 누구였어? 연인군, 바로 영조였지. 오, 이제 살아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소론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그렇게 밀어주었고 그 다음에 왕이 되기까지 그렇게 지켜주었던 경종이 왕이 됐는데 죽었어. 그런데 누가 준 약을 먹고 죽었어? 연인군, 영조가 준 약을 먹고 죽었어. 그래서 소론 입장에서는 경종이 독살돼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려요. 자, 이제 영조는 골치 아픈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영조는 왕권은 강화하고 어쨌든 나라를 좀 굳건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왕이에요.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노론과 함께하면은 뭐 내 왕권은 유지하는데 문제는 없어. 근데 어떻게 될까? 노론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노론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 소론이 필요해. 근데 소론은 나를 배신자라고 생각해. 경종을 독살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실제로 소론 계열의 사람들이 반란도 일으켰어. 이인자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반란도 일으키기도 했어. 영조는 골치 아픈 거야. 이 노론과 소론이 존재해야만, 그들이 균형을 맞춰야만 내가 그 위에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영조가 선택한 정책이 뭐야? 이런 식으로 뒤집어 엎고 이런 게 아니라 골고루 인사를 등용시키는 탕평책, 고르게 인재를 등용시키는 탕평책이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거든요. 자,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조가 탕평을 실시하였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정조는 남인까지 포함해서 좀 더 온건한 완전한 탕평을 이루었다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영조 이야기까지만, 영조가 왕이 되는 과정까지만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정말 경종은 독살이 되었을까? 얘들아, 솔직히 영조는, 그러니까 연인군이었을 때 경종을 독살시킬 이유가 없어. 어차피 세자로 결정되었고 경종은 아들이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어지간해서는 연인군이 이제 왕이 됐을 거야. 물론 언제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선생님 근데 약을 써서 그렇게 됐다며. 일단 경종의 몸이 너무 약해진 것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음식 궁합이라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게장과 생감은요,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몸이 좀 허약한 사람이 먹으면, 왜냐면 이 두 가지 음식이 전부 다 찬 기운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내가 분명히 멀쩡한데 어느 날 맨날 먹던 음식 먹고 속 쓰리거나 갑자기 배가 아픈 경우, 그런 경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되게 몸이 약해지거나 어느 한 군데가 이상해졌을 때야. 그러니까 이 게장과 이 생감 같은 경우는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인상과 부자는 열을 올리는 약초예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된 거야? 차졌다가 갑자기 확 뜨거워졌다가. 물론 건강한 사람이 인상과 부자를 먹든 게장과 생강을 먹든 상관이 없어. 근데 몸이 어때? 워낙 약해졌으니 이러한 약초가, 음식이 궁합이 맞지 않는 이 음식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이 경종이 그 몸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해요. 현대 의학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하지만 소론 세력의 사람들은 어쨌든 영조, 네가 우리의 경종을 독살시켜서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어. 나는 경종에 대한 의리를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소론을 끌어안고 정치를 해야 되는 영조. 노론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너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나만 믿고 가면 되지 왜 소론을 끌어들이려고 해? 라고 불만을 갖고 있는 노론 세력을 또 이끌어가야 되는 영조. 자, 이제부터 영조는 어떤 정치를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 필기할 건 없어요. 필기할 건 없는데 이 경종이라고 하는 인물 때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소론은 영조를 믿어주지 않았고 노론은 영조를 왕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더 막강한 권한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조는 어떻게 하고 싶었다? 인재를 고르게 등용시키고 싶었다. 우리는 그 정책을 뭐라고 한다? 탕탕평평, 공평하게 권력을 나눠주는 탕평책. 근데 이게
말이 탕평이지 쉽진 않아요. 아, 더군다나 영조는요 약점이 좀 많은 왕이에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노론이 만들어준 왕. 소론 입장에서는 뭐야? 소론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형님을 독살시켰다고 하고 있고 게다가 출신도 별로야. 왜? 무술이야 무술이. 엄마가 천하디 천해. 어. 여러분 경종 이 소론 세력이 어느 정도까지 이 저항을 하냐면 이 과거 시험 볼 때 있죠. 과거 시험 볼 때 이 소론 세력들이 한꺼번에 시험을 보러 와요. 반란이 일어난 것 플러스 또 어떤 사건까지 있었느냐? 과거 시험장에 여러분들 왕이 직접 관리도 하고 그러냐? 그 답장에다가 시험 문제랑 전혀 상관이 없는 영조가 경종을 독살시켰다라고 하는 답안지를 무더기로 내요. 소론 세력들이. 그러니까 영조가 그 답지를 보고 이 소론 세력들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지. 너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야? 나는 경종에 대한 의리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느낌? 소론 세력들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막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영조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하자가 많고 흠집이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 완벽한 사람이려고 노력해요. 아주 작은 빈틈이라도 보이면은 얘네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완벽한 왕으로서는 완벽한 인간으로서는 어떤지 모르겠어. 왕으로서는 완벽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물이 될 거예요. 그런데 비극은 뭐냐? 아 어떻게 인간이 완벽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공자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어? 근데 그런 사람이길 원했어. 본인 스스로는 플러스 알파 그걸 누구한테 강요할까?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에게도 그것을 강요해요. 자, 이 비극은 여기서 시작이 될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영조 이야기 조금과 사도세자의 비극 그리고 그 비극으로 말미암아 정조는 어떤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이야기까지 연결해서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특별하게 질문이 없으면 스트리밍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9시 55분에 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안녕. 여기서 편집점